안녕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문학강좌 제2강 유홍 송창재입니다. 날이 많이 풀어졌죠? 지금 오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교통법규 100% 지키고 오면은 한 30분 걸리거든요. 이제 조금 빠르게 오면은 20분에서 30분 사이를 오는데 차 문을 한쪽을 반절 이상 3분의 2는 열어놓고 왔어요. 그렇게 해도 한 보름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풍속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그렇게 춥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 나올 때도 조끼를 입고 나왔는데 참 날씨가 간다니까 또 하루하루가 달라요. 봄날. 자,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어디 대학 캠퍼스를 거쳐가지고 오면 좀 빨라가지고 제가 대학 캠퍼스로 경유를 해서 나오는데 오늘 참 이쁜 걸 봤어요. 횡단보도 앞에 신호가 있어서 탁 섰는데 그 횡단보도 양쪽 6차선이면은 그 길이가 얼마 될까요? 한 10m나 될까요?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남학생하고 그 대학 정문 앞에 서서 그 한 10m 정도를 건너갔는데, 남학생이 건너갔는데 그 횡단보도 건너에서 계속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지금 대학에서 나왔거든요. 학교에서 나왔는데 그 10m를 가는데 이 남학생도 한 10m를 걸어가면서 뒤돌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겨우 10m인데 아주 오래 헤어져야 될 사람들 같이 그렇게 막 손을 흔들고 헤어지는 것이 섭섭해서 하는 그런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왜 이런 날을 처음부터 주엄무엄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될 강의 주제가 표현이거든요. 문해강좌, 문해창작에서의 표현은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글의 가치나 표현하는 사람의 의중이나 이런 것이 100%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100%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 100%에 가깝게 표현을 하려고 우리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건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자기 속으로 무엇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표현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도 답답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을 못해가지고 혼자서도 아이고 답답해 상대방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서로 이해를 못 시켜서 서로가 곡해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연인 간에도 싸우고 진의는 그게 아닌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기는 그게 아닌데도 그게 정확한 어떤 단어라든지 정확한 표현을 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큰 문제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사회생활, 일반 가정생활 모든 것에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많이 여러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봄이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냥 봄이다 또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봄바람이 며칠 전부터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한 30분을 하는데
봄바람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이 겨울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문을 열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바람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춥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아, 봄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바로 표현의 방법, 기법, 감정이 틀린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느끼는 감정, 사고 또는 현 계절에 맞는 어떤 상황을 어떻게 표시를 해야 누구나 똑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바로 문학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흔히 사랑 누가 말했나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풋풋하고 좋아요. 대학생 한참 청춘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금방 같이 있다가 이제 막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갔는데 그 10여 미터를 가는 것을 그 뒤에 서서 계속 여학생은 손을 흔들어주고 남학생은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하면서 웃으면서 같이 담례로 손을 흔들어주는 그 모습,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꼭 서술적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만 표현을 해도 거기에는 녹아있는 감정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 속에 녹아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것이 바로 문학적 표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학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글을 못 써. 나는 말을 못해. 그러기 전에 먼저 뭐가 중요할까요?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들 글 쓸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제가 첫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죠. 나는 말은 잘하는데 글은 못 써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그건 글을 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어 있으면서도 글을 안 쓰기 때문에 글을 못 쓰는 것이지, 꼭 표현을 해서 멋있는 걸 써야 멋있게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먼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겠다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를 보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봄이 되면은 꽃도 많이 필 거고 조금 있으면 나비도 나올 것이고, 그럴 때 나비 아주 흔히 터진, 우리 흔히 하는 개불꽃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뭐 새카치꽃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포르스름한 작은 꽃인데 그 꽃을 보고도 봄이 왔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글쟁이들이거든요. 그냥 지나가는데 꽃이 폈어. 그렇구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여기 꽃이 있네 라고 느끼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손에서는 글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문학적인 글이. 그런데 여기 꽃이 폈네 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에서는 봄이 왔구나, 그래서 꽃이 피었구나, 이 조그마한 이 꽃도 봄이 피었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걸
감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감수성이라는 것보다는 관심입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쑥 지나가는 사람하고 꿈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어제 내 여자친구를 봤더니 이쁜지 어쩐지도 몰랐어. 그냥 여자친구가 보다 하고 그냥 지냈는데 오늘 조금 관심을 갖고 보니까 얼마나 이뻐요. 한 10m 건너가는데 뒤에서 서서 막 손을 흔들어 주니까 그 남학생 오늘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항상 그러는 줄은 몰라도 그 횡단보 10m 갔는데 가다 뒤쳐다보고 그러다 계속 뒤에서 손을 흔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학생하고 그 남학생이 그동안 사귀었던 그냥 친구였던 것이 이제 애인이 되고 연인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고 그 감수성은 바로 관심인 거예요. 그 남학생이 지나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그 여학생이 손을 흔들고 가는지 알겠어요? 거기 서 있는지 알겠느냐고 모르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그 남학생도 길에 서서 횡단보도에 서서 뒤를 쳐다보고 같이 담례로 손을 흔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뒤통수가 간질간질하다고. 뒤를 한번 돌아본다는 이야기는 그 여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글감이 되고 이게 감상이 되고 이것을 다듬어서 쓰면은 시도 나올 수 있고 수필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글인 거예요. 여러분들 연세들이 많이 들은 우리 나이에서는 옛날 흘러간 노래 그게 뽕짝이라고 하는데 그걸 들어보면 전부 거기 나오는 가사의 사연이 나 같아요. 뭐 고향 생각나는 것도 나고 연애하다 헤어진 것도 나고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가사가 다 저래? 그러니까 따라서 읽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러나요? 랩 같은 거 들으면 우리는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거기서 뭐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모르는데 기가 막히게 따라 읽는 거예요. 따라오기를 해요. 그건 뭘까요? 관심이고 거기에 그만큼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수성은 기르기 나름이거든요. 나이 먹은 우리가 랩을 따라서 하기는 숨이 벅차서 못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우리 이야기하는 뽕짝인 트로트를 따라서 하려면 너무 느리고 느슨하고 꼭 무슨 타령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관심의 기본을 둔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면 결국 뭐겠습니까? 글씨를 하면 직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만 살 수가 없을 때는 그러면 당연히 독서를 하고 많은 간접 경험을 해야 그걸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그래서 못해. 어떻게 글을 이쁘게 써? 이쁘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쓰면 돼요. 그걸 자꾸 쏟아보고 그것을 조금씩 다듬고 하다 보면 작가도 되는 거예요. 작가 처음부터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솔직히 이야기하면 글 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선천적인 감수성은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의 성격 형성이나 이런 것에 유전자설이냐 그러냐면 환경설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이런 이론이나 어떤 생태적인 이런 걸 우리가 도외시하고라도 유전자적인 소양은 약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갈고 다듬지 않으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또 누구나 사람이라면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을 그냥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표현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너무나 감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쓰는 거예요. 그건 우리 어른들이나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런 걸 써보지 못했어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리고 글 쓰는 것은 글쟁이들이나 쓰는 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젊은이들은 논리 논술을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방법에 논리 논술을 쓰려고 해요.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기소개서도 써줬어요. 논리 논술도 내가 당연히 가르쳤죠. 그럼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오는 논리 논술이라든지 또는 자기소개서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렇게 써서 한 장에 얼마씩 돈 받고 팔거든요. 그 사람들. 뭐든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템? 아이템? 아닌데?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럼 그런 거 보면은 뭐 리즈폼인가? 뭐 이런 데 특별한 어떤 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천편일률적이라 그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다 알아요.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영역이 쓰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갖다 베껴가지고 거기에서 누구 그러면 나를 갖다가 누구라고 이름만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썼다고 제출을 하니 평가위원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게 글 쓰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패션을 해서 옷 입고 머리 모양 만들고 신발 신고 이런 것으로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중은 글로써 나타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비주얼화 돼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 멋지다. 멋지다. 속으로 멋진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멋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멋진 어떤 감성이 있는지를 보이지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사실 없잖아요. 그냥 껍데기 멋지고 브랜딩 있는 옷 입고 브랜딩 뭐 신발 신고 이렇게 해서 멋지게 장식하면 그것이 최고예요. 그럼 요즘 보세요. 다들 아이들이 다 똑같아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생긴 것도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신발 신고 똑같이 해가지고 모양이 똑같아서 전부 다 인형같이 생기고 참 그러잖아요. 그럼 쓰는 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똑같이 써요. 그게 개성이 있겠습니까? 그게 각자의 자기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기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표현이 아니고 우리 표현이고 너희 표현을 내가 딱 끌어다 쓰는 걸 뿐이에요.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글을 쓰는 기본이 되는
표현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 3차 시에서는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